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고 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든 점도 긍정적이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장 초반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경제 지표가 호조로 발표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금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하채기, 최충성, 허반석 이 네 분의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2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이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는 좀 악재에 둔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약 한 2달 반 정도 거의 3달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올해 1월부터 3월 달까지 거의 3달 정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의 하단 자리 때는 좀 상당히 견고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수급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작년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었죠.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하단 자리대를 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큰 폭으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큰 급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제는 겁먹을 부분들보다도 매도를 따라 들어가서 매도를 좀 하는 부분들보다는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 관련주들이죠.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업종 대표주들, 대형주들 위주의 좀 매수세는 매수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서서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1.6%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적응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CFD 계좌 같은 경우는 4월 1일 이후로 좀 과세가 적용이 되죠. 29일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급 쪽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운영위원회가 좀 개최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만 나와주진 않아도 일단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0%까지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하단권역으로 좀 하락을 했을 때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분할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61선짜리 때까지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 또한 마찬가지로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크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관 쪽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사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IT 쪽에 있어서는 뭐 원익 IPS가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쪽에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종합 장비사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컨센서스가 70% 이상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밀리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화학 업화학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라든가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좀 지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좀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려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 대응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흔들린다고 해서 무작정 매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화학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돌아서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내수 섹터들, 유통주들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업종별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쇼티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오늘 주문하면 연말은 돼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단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적자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1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증설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익 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단기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네페스도 올해는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FA 반도체도 단기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들 보게 되면 화학업종 중에서도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 DL입니다. 기업을 분할하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DL 같은 기업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도 최근 들어서 수령 과정을 좀 거쳐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 26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1%대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0.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그래도 양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달 넘게 지루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어가는 와중에 고점은 점점 더 낮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도주를 찾아가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고요. 오늘의 개정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가량 오르면서 8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이 역시 빨간불 켜냈습니다. 0.7% 오른 13만 4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내내 외국인과 기관 내리 팔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수급 상황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0.5% 오르면서 3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 0.9% 빨간불 켜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합당한 배상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79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가량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 0.8% 오름세입니다. 64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도 강합니다. 1% 넘게 올려 세우면서 31만 1,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부터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6% 상승으로 3,02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0.47% 오른 959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의 시총 상위주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 그룹주들 나란히 좋았는데 오늘도 역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7%, 0.2%씩 강세입니다. 펄어비스 어제 4%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고요. 0.7% 오르면서 29만 9,400원으로 출발합니다. 시젠 0.9% 오른 13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양상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소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3%, 0.5%씩 약세고요. 알테오젠 아직까지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 일단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괜찮게 잘 출발한 것 같고요. 한 3일 전부터 제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기적으로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이렇게 계속 내리면서 하락 트렌드를 만들다가 요 구간에서부터 일단 최저점 그리고 요번에 만들어진 변곡점이 한 3일 전에 만들어진 저점 구간인데요. 저점을 올리면서 일단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그런 형태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제부터 이제 좀 깨지기 시작했고 이제 금리가 상승이 나와도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악재로서 크게 작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4월부터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하기 시작할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주 좀 실적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이렇게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뭐 시장 흐름 어저께 상승 강하게 했던 종목들 우상향하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 좀 불안한 상황에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테마주들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대선 테마들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관련 섹터들도 최근 흐름 계속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뭐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군들이 형성된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소형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신다면 시세에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 이제 강하게 상승했던 이제 대지 섹터들 여전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이 데브시스터즈예요. 데브시스터즈 요즘 뭐 최근에 주가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신규 게임이 이제 크게 히트를 치면서 지금 상승세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의 10배 가량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지금 현재는 이건 신규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배가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희박한 그 확률에 여러분들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데브시스터즈는 일단은 관망 의견이에요. 10배가 올랐는데 왜 하락 의견이 아니냐, 그러니까 매도 의견이 아니라 관망이냐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 뭐 쿠키런 킹덤이라는 이 신규 게임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올해 전망치가 1,3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1,300억인데 이제 지금 이 다른 게임 회사들과 함께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단기간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일단 실적적인 부분, 전망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 뭐 영업이익적으로 보게 된다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한 1,500억 정도의 이 영업이익을 꾸준히 좀 내고 있는 회사인데 보시면 이제 뭐 18년도, 19년도에서 한 1,500억 정도를 계속 영업이익으로 내고 있고 아마 뭐 올해 컨센서스도 뭐 비슷하게 나와 있겠죠. 1,500억에서 뭐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총이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0억 영업이익을 내게 되면 이제 뭐 시총이 4조 정도 돼도 뭐 이상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웹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도노 리포트에 넣어드리면서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작년에 이제 1,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너무 과하게 평가되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2021년도에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022년도에는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게임 회사들의 실적적인 부분과 현재 데이브 시스터즈의 뭐 시가총액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뭐 크게 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많이 오른 것이 이제 뭐 가장 큰 악재고 많이 내린 것이 이제 가장 큰 호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좋은 회사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5파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긴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적 1,300억 정도 나와준다 하면 물론 이 주가는 과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하러 가는 지금 1분기 실적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추후에 조정이 뭐 한 10만 원 정도까지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신규로 매수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깨끗한 나라인데요. 어저께 이제 깨끗한 나라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도너 리포트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굉장히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된 종목이고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52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 실적을 냈죠. 그리고 19년도 이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굉장히 시세가 좀 좋게 나와줬는데 문제는 지금 한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깨끗한 나라의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붙을 수 있다라고 기업적인 부분만 봐도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 사회이사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는데요. 뭐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뭐 대선 테마들을 그동안 쭉 봐온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같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성이 똑같다.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상한가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대선 테마들은 못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깨끗한 나라가 만약에 이제 대선 테마주로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저는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월봉인데 추가 추세 하락선 지금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인 1차 저항 라인은 정고점 부근인 7,900원 정도, 그 정도 한 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목표가 잡으시고 지켜보시고요.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뭐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크게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인 도이치모터스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일단 매수 의견입니다. 이유는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뭐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뭐 지금 윤석열 뭐 처 관련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 혐의로 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뭐 BMW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AS를 해주고 뭐 판매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한 400억대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실적이 한번 굉장히 좋아졌었죠.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2019년도에 다 알고 있는 뭐 BMW 화재가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뭐 리콜이 일어나게 되면 정비업체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하게 한 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1918억 정도인데요. 펄을 뭐 10으로 따진다고 해도 주가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올라 있는 게 정상적인 주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올라 있어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새로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주가가 이렇게 좀 할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공략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고 배당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지금 실적 대비 그리고 뭐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반값 할인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두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봉선수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양시장 빨간불 지켜내고는 있지만 코스닥이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입니다. 0.08%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0.47%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깨끗한 나라라든지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깨끗한 나라라든지 자연과 환경, 디지털 조선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간밤에 마켓컬리가 이 상장을 위해서 주간사를 선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F&B라든지 KC피드, ECS 이런 종목들 그런데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에너지가 약해졌어요.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인데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2월 16일 도전 종목 이 종목 저희가 몇 번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S트래픽이 계속해서 좀 강합니다. 이 종목 포함해서 종목 시그널 확인해 볼까요? 네, 웨스트픽이 SK 쪽에서 인수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급등이었고 전일에도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 그런 흐름인데 일단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못 또 들어갔다가 상투 잡아가지고 또 추세가 꺾여가지고 손실 나면서 또 고생할 수 있으신데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급등주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가 급등하면 그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5일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겠고, 뭐 5일선을 깨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급등의 흐름이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5일선 대응을 할 때도 장중으로 된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죠.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뭐 잭팟 이야기 나와가지고 포스코 관련된 정보들이 다 연일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케이스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또 이렇게 뭐 잭팟이 텄다 하니까 아마 매수세를 좀 하신 걸로 좀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급등할 때 종목들은 항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급등한 후에 단기간 상승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조선하고 이제 수소 드론 경량화에 좀 나선다라는 그래서 수소 전기차 부품에 이어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좀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성장성이 충분히 지금
받쳐주는 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또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더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후년에 2013년 더더욱 그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번씩 눌림을 좀 줬을 때, 이럴 때는 그냥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한번 상승세 나오면은 그때는 뭐 정리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눌림을 통해서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좀 잡으셔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뭐 60일선 깨진다 하면은 60일선 깨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좀 매수하셔도 뭐 무난하겠다. 왜냐면은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와주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가의 평가를 봐도 저평가 자리에 있는 부분, 그래서 저평가 있고 실적 나오고 사업 방향이 좀 바뀌면서 성장성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단기 상승할 때가 아니라 눌림 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SK가 조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세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또 좀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추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빠진 흐름에 있어서 좀 상승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K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올해 뭐 내년에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그다음에 뭐 주가의 평가를 봐도 아직까지 저평가에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120선을 이탈했지만은 또 회복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어제 종가 이하로 한 번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조금 해보시고, 목표가는 뭐 30만 원에다가 32만 5천 원, 여기서 뭐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발생한다 하면은 35만 원, 또 3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회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0.3%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 지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급 쪽으로는 개인이 양시장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코스피 시장 51억 원, 코스닥 75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17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석 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또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일단 4가지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표시멘트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시멘트, 건설 이런 쪽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잘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항상 눌린 구간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 6,000원 구간, 이 종목 자체가 꼬리를 많이 달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수익을 챙기고 다음을 좀 노리는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000원 구간 저자리가 또 매물대로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중에 좀 돌파를 잘 해주면 조금 더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힘을 좀 잃어버리면 또 꼬리 달고 밀리고 이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좀 박스권 만들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시간적으로 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 종목
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참고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 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가 3월 9일에 말씀드렸던 한국가구입니다. 일단은 뭐 1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이제 전략을 물어보셨거든요. 일단은 뭐 5일선 지지받는 선에서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구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 자리가 살짝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작은 파이에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뭐 정고점 7,600원 구간 이상 뭐 8,000원, 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눌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끌어가시면은 뭐 수익을 충분히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주시고, 눌린 구간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린 구간마다 잘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도 살아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갔다 빠져나오시고 이것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체시스입니다. 일단 체시스 관련해가지고 하단은 나온 상태이나 현재 자리 좀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손실이 크다면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축소하고 재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조금 아쉬워요. 원래 작년 그 8월, 9월, 10월 달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만들고 한번 뽑아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살짝 원초적인 백신은 뭐 체시스, 이글벳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이슈를 받지 못하고 지금 좀 주가가 그냥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매를 안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뭐 1,500원 구간 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또 강하게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작년보다 그렇게 강한 그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 뭐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뭐 덜어낼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하단 구간에서는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G상사입니다. 일단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뭐 메리트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 정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 관점에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하단 뭐 최하단 61선 정도까지는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저 자리 이탈되면은 조금 힘든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서 신고가 구간 계속 달성하면서 눌리고 달성하면서 눌리고 이거 반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관련해서도 뭐 외국인 기관 수급, 기관은 조금 상승 추세에서 빠져나가는데 외국인들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끌어가시면은 뭐 안정적으로 뭐 좀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 끌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글로본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가 상승이 나오고 좀 눌린 구간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뭐 화장품 관련 사업을 좀 영위하는 업체이고 뭐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뭐 화장품 관련 좀 개별적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4,800원 정도가 좋은데 지금 매수 구간 뭐 4,845원이에요. 뭐 지금 구간 매수하시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원 자리 돌파 여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자면 뭐 5,500원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자리이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4,650원 제시해드리고 일단 지금 늘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잘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글로벌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글로본이었습니다. 4,800원에서 지금 4,865원 지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시장 방향 일단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 강세, 코스닥은 0.1%가량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250억 원가량 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통신업종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을 안고 SK텔레콤이 오늘 5% 가까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또 해운주들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들, 해운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또 9시에도 또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의 종목 시그널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금융, 은행 섹터 동향도 함께 짚어주시고요. 관련해서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은행과 증권 섹터, 즉 금융 섹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대에서 주식 시대, 간접 투자 시대에서 직접 투자 시대로, 그리고 증시 호조의 지속으로 21년도에도 여전히 증권사 수익 상승 추세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연평균 거래 대금이 1월 11일 기준으로 64조 원 이상 65조 원을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증가했던 여태까지의 장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월 11일 기준으로 키움증권의 단기 고점 영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주, 은행주 역시 아직까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거래 대금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여전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와 보고서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까지도 여전히 좋다. 키움증권도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듯이 1분기부터 영업이익, 매출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증권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영증권이 조금 1%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1%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 증권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행 지주사 쪽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하면 은행 지주사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 규제 중심 이제 규제 완화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은행 중 국내 은행들이 수익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소외된 업종이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원리금 상환 그대로 하십시오라는 정부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려는 데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으로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은행 산업도 이제 순이자 마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업종을 보실 때에 좀 집중해서 보실 게 은행업 부문의 이익 비중이 있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80% 이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은행 부문. 그리고 비은행 부문에서의 이익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지금까지 쪼그라들어 있던 비은행 부문의 이익이 다시 늘어날 거고 마찬가지로 비은행 부문으로 여지껏 잘 살림을 꾸려왔다면 그 부분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늘려갈 것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상향이 전망되는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KB금융도 그렇고요.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대형 은행업 지주사 쪽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플러스 알파로는 우량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사도 관심 있게 볼 1분기 그리고 21년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은행 섹터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신한지주에 대해서 저희가 앞 시간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종목 이제 매수 시그널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은행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80%를 넘어가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기준으로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8% 정도 되는데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생명보험, 캐피탈,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인수해서 신한생명보험과 합병을 했고 제주은행의 지분도 75%가량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가량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분 지금 따라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좀 조정 시에 들어가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저도 수요일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 봉투 버릴 때에 아까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꽉꽉 눌러서 테이프로 동여 매서 버리시는 분들은 추세 하단부를 그래도 기다려서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추세 하단부를 조금 기다리시는 방법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 하단부를 조금 찝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35,000원, 35,500원 정도는 그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격적인 전략으로 조금 기다려보시라는 측면이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셔서 나는 아주 초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34,000원 이하가 가격적인 전략 될 것 같아서 조정 시에 매수 좀 해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는 35,000원 조금 급등할 때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한지주가 여러 가지 자회사의 굉장히 높아졌다. 40%, 4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살펴볼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종목 시그널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장에서는 또 마켓컬리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눈에 띕니다.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을 위한 주간사 선정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들로 흥국 F&B, KC피드, ECS 이런 우양 같은 종목들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자, 관련 종목들 저희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쿠팡 상장 이슈를 한번 다시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KTH나 동방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마켓컬리도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KC피드, 흥국 FM, ECS, 우양, 미래에셋벤처, 태경케미컬 등등이 될 텐데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고점에 매수 들어가는 것은 정말 손이 빠르고 나는 스캘퍼다, 나는 선수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언제 세력에 의해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KC피드만 본다 하더라도 2,500원, 3,000원이 채 안 되는 구간에서의 횡보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년도 내내, 21년도 내내 그랬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배가량 높은 4,300원가량의 거래가 되고 있고 3월 17일 고점으로는 5,100원을 돌파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추경한다라는 것은 정말 보수적으로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양 같은 기업들을 보면 제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따박따박 추세 하단부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추세 하단부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추세 상단에서의 상승 이후의 되돌림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봤을 때 우양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우양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권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흔들리고
지금은 0.01%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